그 드라마 보셨나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영광스럽게도 드라마 컨설팅을 부제목도 있습니다. 또라이에 대해서 제가 또라이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좀 사이코지만 괜찮아. 여러분, 사이코지만 괜찮고 저는 계속 사이코로 살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윤대현입니다. 그 드라마 보셨나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이코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만서도 휙 지나가서 못 보셨을 텐데요.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방송 끝나는데 휙 지나가는데 보면 제 이름이 휙 지나갑니다.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드라마 컨설팅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번 사이코지만 근데 진짜 괜찮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요. 부제목도 있습니다. 부제목이 황당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그런 주제로 얘기할 수 있나 싶으실 텐데요. 또라이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얘기할까 합니다. 놀라실 것 같아서 이 또라이 얘기를 좀 하고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라이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스탠포드 교수 중에 서튼 교수란 분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번역해서 No SO Rule, 조직의 SO를 없애는 룰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번역 잘하잖아요, 저희 출판사들이. 그래서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료 광고 아님을, 뒷광고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라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또라이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조직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막 갈등도 생기게 하고 막 퇴직률도 늘리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또라이가 뭘까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또라이 설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좀 작성하다가요. 또라이로 나올까 봐 무서워서 중간에 좀 그만하긴 했는데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또라이에 실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막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또라이들의 특징이 상황에 따라 사람이 돌변한답니다. 상사한테는 엄청 잘하다가 자기 팀원, 부하 직원만 만나면 너는 인생 그따위로 살 거냐 막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식의 그런 변화가 극심한 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두었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나는 분들 계시나요? 저도 근데 솔직히 뭐 그런 행동한 적 있죠. 윗분한테는 딸랑딸랑하고 후배한테 막 하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기분 나쁜 얘기 막 더럽게 말하고 그랬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면죄부가 있는 게 일시적 또라이는 괜찮답니다.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또 계속 참고만 살지는 말자란 책이 또 나왔거든요. 같은 교수분께서 또라이 박멸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이 왜 사이코지만 괜찮아 얘기하다 또라이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일상생활에서 사이코 하면 좀 문제 있는 사람, 좀 뭐 특이한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또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이코라고 하죠. 정말 심리학적 정신의학에서 정신병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될 뿐이고 우리가 좀 질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좀 사이코나 또라이 이런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일상생활에서 문제시 되는 사람을 제가 뭐 좀 편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이코나 또라이를 구별짓는 거에 중요한 감별점이 아까 살짝 나왔지만 셀프 리플렉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자기 반성쯤으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인지해서 야 이거 내가 좀 바뀌어야겠구나 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반성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진료 차원에서는 도움을 구하실 때는 우리가 잘 도와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친구처럼 해주신다면 자기 반성을 잘 못하는 분들과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컨설팅 할 때 여러 질문들 주셨는데 여주가 사실은 좀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지신 걸로 나왔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사실은 좀 좋게 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 주셔서 아니 가능 안 하면 어떠냐 실제 상황에서 드라마인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이코패스는 잘 변화가 어려운 걸로 얘기하기는 하죠. 여주의 캐릭터가 재밌고 뭐 그 변화가 즐거워서 보셨다는 분도 많은데요. 뭐 그 캐릭터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십니다. 김수현 씨가 역할을 맡은 거 보시면 엄마한테 되게 좀 차별적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좀 형을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엄마처럼 형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엄마가 무의식적으로는 좀 섭섭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대놓고 엄마만 더 사랑하고 나도 동생이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너는 형을 위해서 살란 말까지 하다 보니 그러면 형을 미워하고 엄마도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미운 엄마의 행동을 더 닮아버리는, 엄마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엄마와 동일시해 보여서 아예 더 학습을 하는, 그 안에 보면 김수현 씨가 너무 자기 통제를 하고 내면에 또 분노가 있기도 하고 또 그게 우울이 있기도 하고 또 자기를 깨트리려는 그런 노력, 여러 가지 좀 관계나 좀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 형은 분명한 좀 나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나비가 푸시케고 푸시케가 사이키 인간의 마음을 좀 그린다 뭐 이런 그 표현, 그 나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드라마에 나오는데요. 전 작가분들의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런 의미를 모른 채 나비에 대한 공포를 설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비에 대해 그런 어원이 있고 그런 뜻이 있다는 건 제가 좀 말씀드려서 그 드라마의 좀 중요한 좀 공포,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운 주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막 내 안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을지 그냥 막 뒤져서 찾자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너무 그러다 보면요. 내 안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트라우마가 너무 유행이다 보니 트라우마 생각만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없던 트라우마도 생기고 트라우마가 강화돼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마저 다 갉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주 내가 기억도 못하는 작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내 결정이나 기분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때론 그런 것들 느껴질 때만 한번 들여다보는, 생각해보는 생각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그런 거에 심취해서 내 과거를, 트라우마를 너무 찾겠다는 노력은 나를 더 우울하게 할 수도 있죠. 좀 사이코지만 괜찮아, 내 스스로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학적인 의미의 사이코 아니라 뭐 우리가 너 사이코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야 너 좀 특별해, 너 특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험, 나만이 갖고 있는 뭐 트라우마라도 뭐 그게 나에게 부정적인 것도 주지만 세상은 항상 트라우마를 통한 성장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현재의 나의 또 긍정적인 거를 구성하는 면이 있겠죠. 나에게 있는 좀 어두운 조금 독특한 면도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여주인공처럼 독특하지만 잘 풀리지 않습니까? 김수현이랑 사랑도 잘 되고. 여러분, 사이코지만 괜찮고 저는 계속 사이코로 살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